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엄마들 모임에 갔을 때 한 엄마가 하소연하듯 말했어요. 어휴, 애가 공부를 얼마나 안 했으면 그 쉬운 학교 시험에서 80점을 받아오겠어? 제 아이는 그 쉬운 학교 수학 시험에서 20점을 받아와서 집에서 펑펑 울었던 것이 며칠 전이라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과서도 풀리고 문제집도 풀렸는데 그런 점수를 받아와서 우는 아이를 보고 마음이 짠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어찌나 아이가 밉고 원망스럽던지 너무 화가 나서 주저앉아 울고 싶은 마음을 있는 힘을 다해 꾹꾹 참았어요. 그랬던 아이가 초등 4학년 때 수학 단원평가에서 처음으로 100점을 받아왔던 날은 그동안 아이를 키웠던 시간 중에 가장 기쁜 날이었고 앞으로도 더 기쁜 날은 없을 것 같아요. 수학이 절대 안 될 것 같았던 아이가 실력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3가지였어요. 1. 지난 학기 복습하기. 2. 개념 설명하기. 3. 교재 수준 조금씩 올리기. 1번과 2번은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고 오늘은 3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 아이가 초등 저학년 때 1:1 수학학원에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학원 선생님께 아이가 수학을 너무 어려워하니 쉬운 문제집으로 가르쳐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이는 학원에서 숙제로 내준 문제집을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려워해서 숙제를 할 때마다 눈물바람이었어요. 당시에는 저도 수학 교재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라 수학이 느린 아이 탓만 했었어요. 그때 아이가 첫 번째로 풀었던 문제집이 디딤돌 기본 응용이었어요. 이 책이 응용 난이도에 해당한다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가뜩이나 수학을 어려워했던 아이는 그 이후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완전히 잃은 정도가 아니라 자기는 수학이 불가능한 아이라는 확신까지 얻었죠. 이렇게 아이 수준에 맞지 않는 교재로 공부하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아이가 수학 문제집을 풀면서 적어도 내가 문제를 잘 푸네 라는 자신감을 주려면 내가 못 푸는 문제보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아야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70점이 나오는 문제집이 아이 수준에 맞는 거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문제집인 개념서는 90점 정도 나오는 교재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답률이 그 이상 나오면 그 교재는 너무 쉬워서 아이 실력이 늘지 않거나 아이가 지루해질 수 있으니 정답률이 70점에서 90점 사이의 문제집을 권장하고 있어요. 제 아이의 경우는 그 정도의 정답률이 나오는 교재가 수학리더 개념이었고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이 문제집을 1학년 것부터 사서 처음부터 복습했다는 얘기를 지난 영상에서 했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아이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교재 난이도를 올렸어요. 초등 저학년 과정은 교과서와 수학리더 개념 문제집을 풀렸고 초등 3학년 때는 수학리더 개념과 디딤돌 기본 문제집을 풀었어요. 그리고 초등 4학년 때는 수학리더 개념과 디딤돌 응용을 풀었어요. 디딤돌 응용을 풀 때가 학교 단원평가에서 처음으로 100점을 받아왔을 때였어요. 두 번째 문제집으로 디딤돌 응용을 선택했던 이유는 문제 난이도가 적당하기도 했고 디딤돌 T클래스 사이트에서 문제집 내용을 PDF로 제공해 주니까 오답만 화면 캡처해서 다시 풀리기가 편해서였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디딤돌 시리즈가 초등 수학 문제집 중에서는 편집이 가장 깔끔한 것 같아요. 개념 부분도 글자 크기나 배치를 이용해서 한눈에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편집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 설명하기에는 수학 리더같이 설명이 좀 많은 문제집을 선택했고 두 번째 문제집을 풀 때에는 디딤돌 출판사의 문제집을 선택했어요. 제 아이는 예전에 안 좋았던 기억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때 두 번째 문제집으로 디딤돌 기본을 보여줬더니 이거 엄청 어려운 문제집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풀어보니 그 문제집이 풀만하니까 자기가 실력이 이만큼 늘었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자기만의 기준이지만 자기도 어려운 문제집을 푼다는 자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이 수학 지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교재를 고르는 것도 시험 점수도 아니었어요. 바로 감정을 조절하는 일이었어요. 부모로서 감정을 조절하는 일은
수학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데 제일 힘든 부분이 아닐까 해요. 아이가 잘하든 못하든 평온한 마음으로 아이를 믿고 기다려줄 수 있다면 아이는 잘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낙수맘이었습니다.